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2019년 블록체인 업계 전망입니다. 과연 블록체인이 다시 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튤립 버블 때처럼 단순히 버블로 가라앉고 말 것인가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맹개발입니다.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저도 이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인 유튜브에 이제 컨텐츠를 올리는 일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설정값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헤맸는데 이제는 좀 안정화돼서 녹화 방송에 한해서는 이제 나중에는 실시간 방송에도 도전을 하겠지만 녹화 방송에 한해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고요. 부자연스럽나?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2019년 블록체인 업계 전망입니다. 과연 블록체인이 다시 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튤립 버블 때처럼 단순히 버블로 가라앉고 말 것인가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과거 기술들이 보여줬었던 움직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과거로부터 이제 유추를 한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액션 아이템.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이러한 변화하는 기술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사실 블록체인이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흥해서 코인 가격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그런 코인 가격들이 오르면서 주목도 사실 많이 받았고 언론의 조명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정확하게는 암호화폐 시장이죠.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그 가상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내려갔다.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의 초기 기술들이 갖는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해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이 맨 처음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광했다가 그 열광한 이후에 이 기술이 수준이 아직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실망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의 분야에서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기술들을 성숙시켜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메인 기술 트렌드가 된다. 이런 내용의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실 요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 분야를 형성할 때 갖는 매우 정상적인, 그리고 이제 루트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버블이 빨리 꺼지는 점은 있어요. 적어도 한 2019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업계의 분위기가 대다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코인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부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른 거다 놓고 이제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 암호화폐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지역사회에서는 노원 코인 이런 것도 사실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2019년에 블록체인의 R&D 예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왔던 블록체인 업계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에는 정부 과제나 기업 과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명을 하고 살아남을 기반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한번 기대가 꺼지고 나면 그 이제 암흑기라고 하죠. 이 암흑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사실 그 AI도 엄청난 그 인공식량망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식량망 기술을 사실 처음 발견된 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암흑기를 거의 8년 이상을 가져가면서 이 암흑기 안에서
끝까지 존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주변과는 상관없이 기술을 공부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개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존의 인공신경망이 잘 안 되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해결해서 이제는 거의 뭐 대부분의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 AI를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몇몇 분야에서는 AI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약간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이게 약간 2000년대 초반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물론 빅데이터라는 말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뭐 우리나라에 막 화두가 되고 빅데이터를 할 줄 알면 굉장히 엄청난 능력자,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를 정말 잘 다루고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능력자죠. 정말 능력자인데, 이제 뭐 그 사람이 기술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었는지 혹은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와는 상관없이 빅데이터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막 기업 강연 다니고, 그리고 뭐 TV에도 나오고 뭐 기업도 하시고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와 굉장히 유사하다. 빅데이터를 사실 그때 초창기에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사기꾼. 뭐 실체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공한 뭐 서비스가 있냐,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뭐 혹은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사용하는 추천이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는 뭐 친구 추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잖아요. 지금은 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 사용하고 있고, 빅데이터 자체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밸류여서 이제 보통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이버가 너네 사업 아이템을 똑같이 따라하면, 혹은 뭐 삼성이 너네 사업 아이템을 똑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경쟁력이 있느냐, 너네가 먼저 시작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경쟁력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한 비즈니스 경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라고들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 그러니까 뭐 데이터에 근거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해서 고객에게 이제 가치를 제공하는 일,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지금은 대중화됐잖아요. 지금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예 없어질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산 장부, 물론 이제 제가 블록체인 강의는 또 따로 녹화를 하겠지만, 일단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플레이어들을, 하지만 서로 간에 잘 믿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믿게 만들게 해주는 기술적인 장치인 거죠. 그런 기술적인 장치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기술이 성숙되면 충분히 실제 프로덕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이 지금 뭐 쓰고 있는 누명이라던가, 혹은 이제 오해, 뭐 사기가 대부분인 기술이 아니냐, 혹은 이제 뭐 거품이 낀 기술이 아니냐, 뭐 이런, 물론 거품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뭐 이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문제잖아요. 기술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 빅데이터가 그래야 했듯이 어느 정도 시장 성숙기 및 기술 성숙기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입니다. 그리고 올해 스타트업 씬의 몰락과 코인 떡락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저명한 뭐
경제 전문가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코인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는 어떤 기술이 있으면 해당 기술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라 라는 게 사실을 통했어요. 근데 이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거래소도 해킹이 당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ICO로 모금했던 프로젝트들도 사기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스타트업 씬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블록체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투자 자본들은 그들을 믿지 않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2019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작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POC라고 하죠. 이제 개념 검증을 어느 정도 끝낸 상황이고, 올해부터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어라 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가 나올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기업들이 이미 신뢰를 얻은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아마존 이런 애들이 만약에 암호화폐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존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코인을 바로 써서 이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정말 큰 기업들을 예를 들은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라인 정도가 이제 블록체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 중심이 이미 그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리버스 ICO 형태인 거죠. 물론 ICO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 평판,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ICO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이 발행하는 화폐가 이제 사람들이 이미 신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 신뢰의 중심에 이제 브랜드 밸류가 있고, 그 브랜드 밸류를 그 기업들은 본인 스스로가 해치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용한 이제 가상화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분야에 어느 정도 꽤 많은 예산들이 각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테크 기업들은 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정이 됐고, 그리고 2019년에 집행이 될 예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올해에는 각 기업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블록체인이 도약을 한다면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1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퍼블릭 블록체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도에게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과연 이더리움 재단 쪽에서는 이 ICO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를 다이코나 여러 가지 기타 다양한 이제 장치들로 방지를 하려고 애썼는데, 태생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스마트 컨트랙이 배포되면 수정이 잘 안 된다던가, 그리고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그런 뭔가 정책적이고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포됐는데 뭔가 보안 취약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죠. 이미 수정을 할 수 없게끔 배포가 된 코드가 보안 취약점이 있으면 패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그리고 이제 가장 기대되는 거는 어쨌거나 그동안 이더리움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제 TPS, 속도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죠. 그렇다면 2018년에는 사람들이 ICO 하면서 코인들을 엄청 찍어냈고,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킹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여기서 물론 돈을 버신 분도 있겠지만 돈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가 되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암호화폐라는 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면은 두 개 같은 걸로 보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거의 동일시하게 여기면서 이제 실망하는 지금 분위기가 2018년에는 있었지만 2019년에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기업하고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이제 정부가 배정된 뭐 정부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혹은 이제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메인 난리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 블록체인 업계는 블록체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미생에도 나왔지만 용어를 이해하는 게 업무의 시작이다, 시작이자 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장그래가 뭐 용어를 굉장히 막 외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시려면 일단은 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용어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개발자라면 블록체인 코드를 한 번 정도는 짜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있는 기업에서 혹은 이제 앞으로 내가 들어갈 기업에서 블록체인의 뭐 프로젝트나 혹은 과제를 따와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내가 나중에 블록체인이 마치 빅데이터처럼 누구나 사용하고 혹은 이제 어떤 기업들이나 거의 기본 소양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지금 아주 작지만 관심을 갖고 그 동향을 파악해 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태동기에 뭐 움직이는 것과 기술 태동기가 아닐 때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옛날에 뭐 닷컴 버블 시절에 뭐 뭔가 HTML로 헬로 월드 정도 뭐 웹페이지에 띄울 수 있고, 뭐 아주 작은 프로그래밍 코딩만으로도 이제 이 사람이 프로그래머야 라고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헬로 월드를 쳐내는 이제 사람은 뭐 비전공자 뭐 학부생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심지어 이제 뭐 개발 블로그 깃허브에 연동해서 만드는 것도 애들이 곧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굉장한 기술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자라던가 혹은 이제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블록체인의 웨이브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은데, 이 올 때를 대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IT 분야에 계신 분들 혹은 개발자분들은 도메인 난리지,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일단 가져라. 두 번째, 개발자라면 한 번 정도는 코드를 짜봐라. 그리고 이 코드를 짰던 경험을 나누면 이 사람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코딩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IT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 그 나중에 블록체인이 언제 어떻게 웨이브가 올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제가 옛날에 빅데이터가 언제쯤 다시 흥하게 될 거냐라는 거를 그때 막 AI가 초기고 뭐 CNN, 뭐 ANN, DNN, CNN들과 같은 딥러닝 이제 알고리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당연히 빅데이터 뜰 수밖에 없겠다. 내가 트레이닝을 시켜보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성능이 안 나와. 근데 이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뭐 적어도 3, 4년, 5년 안에는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마치 우리가 전기를 아무런 의식 없이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IT 비즈니스에서는 필수품이 될 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너무 흥망성쇠가 심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막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올 거다라는 거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2019년에 정도는 어떤 판이 펼쳐질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정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미 블록체인 업계에 있다라고 하시면 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일반 이미 지금 플레이어들인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투자해서 들어갔다가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가 구조대를 기다리다 구조대가 안 오니까 실망하고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은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스타트업 조금해서 뭐 못 믿겠다 막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무리 기술력이 있더라도 이거는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들이 뭐 더 이상 이제 블록체인이 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그리고 기술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 쉽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 회사가 과연 뭐 대기업이나 혹은 이제 정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올해의 성장 방향으로 하고 있나? 사실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들 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빅 웨이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빅 웨이브가 왔을 때 그때 만들어진 기업들이 지금 아직 블록체인 씬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올해,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도 이미 다 문을 닫은 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올해는 더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가 비용을 잘 줄이고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메인넷,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코인,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의 협업, 큰 기업과의 협업,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의 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제 글로벌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쪽하고도 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9년에도 스타트업들에게는, 스타트업 블록체인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맹개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